자, 2025년 9월 8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3시 10분 시장이 거의 끝나가기 무렵입니다. 자, 우선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주말이었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갭 띄우고 좀 무너졌다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은 지금 0.26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코스닥은 그래도 지난 4일 동안 한 3% 정도 가량 좀 띄워줬는데 코스피는 뭐좀 띄워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.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수, 코스닥은 큰 동향은 없고 선물은 외국인만 좀 팔고 개인은 거의 없고 기관은 좀 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큰 뭐 움직임은 없고 그냥 어쨌든 횡보를 하는데 지난 5일 정도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양시장 모두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은 오늘은 좀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잠시 제쳐두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면 오늘은 오리엔탈 전공은 뭐 9월 4일쯤에 뭐 리포트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업계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 보이면서 좀 큰 상승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국카본 기타 등등 다 리레이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위주로 보면서 어쨌든 좀 큰 상승이 나온 것은 조선 기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조선에서는 HJ 중공업이 여전히 좀 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경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지난 거의 뭐 보름 만에 더블 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임스라든지 나머지 종목들도 좀 되게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. 현대임스는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좀 종가 매매를 한다든지 좀 신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질 차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. 나머지는 뭐 무난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는 전혀 뭐 건들지는 않았고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큰 뉴스가 있었던 것은 없는데 뭐 화승 RNA 이런데 대금이 붙지를 않아 가지고 뭐 매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기부에서 피지컬 AI 한마디로 로봇이란 말인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란 말인데 어, 자,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. 그래서 화성 RNA 뭐 이런 뉴스 붙여가지고 갔고 뭐 어쨌든 정부하고 좀 엮여서 간 느낌이고 나머지는 뭐 대금도 안 붙고 매매할 종목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위권에 보면은 여전히 그 조선 업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특히 더 그럴 만한 게 보면은 어 다음 주 조선 자 다음 주에 보면은 실무협의 다음 주 첫 회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오는 15일에 워싱턴으로 출국을 한다. 뭐 이런 협의를 위해서 다음 주 첫 회의가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좀 더 부각을 받을지 아니면은 15일 가서 좀 재료 소멸로 무너지게 될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별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바이낸스 CEO 뭐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나오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쪽도 보면은 어디 갔냐 스테이블 코인이 안 보이냐 뭐 이런 쪽으로 뭐 수급은 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스테이블 코인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할 생각입니다.
자, 나머지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은 어쨌든 좀 그런 종목들이 좋았다. 그리고 여전히 좀 고가권에 있는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 주인 그 바이오 섹터다. 그래서 이 두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오늘 뭐 클로봇이 어, 그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런 어, 로봇주인데 그래서 비중을 이때 전날 뭐 저번에도 저번 주 금요일에도 좀 사서 넘어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공장에서 특히 미국 공장에서 그 한국인들 어 300명 가량 그 미국의 ICE라는 그 이제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좀 정부 부처에서 한국인들을 좀 구금을 했다 이런 뉴스 때문인지 로봇 전환 어,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어쨌든 클로봇이 오늘 좀 강하게 갔고 이 부분에서 좀 수익이 나기는 오늘의 수익은 다 나긴 했지만 좀 너무 아쉬웠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자 매매를 한 걸 보면은 자 이때 9월 4일에 사서 넘어왔고 이거는 물려도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일정을 보면서 견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에 좀 큰 상승이 나와서 좀 팔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. 여기서는 좀 지저분하게 매매를 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서 그런 것이고 프로그램이 돌릴 때 좀 사서 수익이 거의 뭐 한 9%까지 갔다가 설마 여기서 차트도 거의 뭐 좋았어서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고꾸라져서 여기서 거의 수익을 9% 10%에서 4% 수익률로 엑시스를 하고 밑에서 다시 돌려주는 움직임에 다시 좀 매집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뉴스도 없었고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양새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어쨌든 아까는 참 너무 아쉽게도 프로그램이 다 팔면서 주가가 내려와서 그것이 좀 많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프로그램이 많이 샀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좀 프로그램이 사고 있는 모양새에 수급도 괜찮아서 요 며칠간 계속 괜찮은 수급에 현대차 일정도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갈까 합니다. 자, 나머지는 Y 바이오로직스는 뭐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클로봇도 그렇고 뭐 그냥 9%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왔을 때 팔았으면은 큰 수익 둘 다 볼 수 있었겠지만 좀 욕심을 오히려 부려서 그런지 더 큰 수익을 노리다가 그런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익을 좀 많이 까먹었다. 그래서 오늘은 6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거만 좀 더 잘 팔았으면은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Y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프로그램 수급은 좀 무너지는데 어쨌든 기간 수급도 있고 차트도 있고 바이오 섹터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해가는 부분이고 지금 또 양도세 관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워낙 기대 소식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방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양도세 그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있는 발언을 좀 대통령이 해가지고 조금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코스피 5천 도약 속도 뭐 해가지고 어쨌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좀 힘을 크게 싣고 있는 눈치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쨌든 좀 더 상방이 뚫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요즘에는 주말에 공부를 또 해보면 해볼수록 그래서 포지션을 좀 더 최대한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잡스러운 매매는 좀 최근에 많이 안 하는 대신에 어,
거래 대금이 확 줄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단타보다는 보면은 거의 하루에 뭐 1억씩 거래를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홀딩하면서 좋은 종목들 좀 가져가자 전략으로 좀 바꿔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달 말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가지고 좀 기도 뉴스를 보면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15일 동안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한객 뭐 많이 또 오게 되면은 이 호텔 수요 또 피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가장 좀 지금으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서부 T&D, GSP&L 특히 서울 쪽에 호텔 운영하는 업체 위주로 좀 보고 있고 수급은 오늘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지금 찍힌 걸로 봐서는 기관이 좀 매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서 매도 주체가 있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 나머지 섹터는 뭐 보고 있는 곳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막 콘덴서 MLCC 쪽 섹터 MLCC 관련해가지고 사막 콘덴서가 지금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고 00 그다음에 아모텍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클로봇이 오늘 좀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내려오면은 뭐 더 사더라도 이 종목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. 로봇 쪽도 여전히 되게 좋기 때문에 좀 살펴볼 생각이고 나머지 종목들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 그다음에 또 뉴스 나온 것들을 좀 잠깐 보자면 자, 샘 알트만이 또 전력 관련 코멘트를 했는데 이 전력주들도 보면은 이 웨이브가 여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왜냐면은 이 전력이야말로 사실상 어, 그 AI 시대에서 가장 좀 필요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생되는 섹터로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애들 연료전지 관련된 오늘 또 뭐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료전지는 또 미국에서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이 어,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이 좀 미국에서 달릴 때 두산 퓨얼셀 이런 애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테슬라 이런 애들도 일단 보기는 하고 어,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성강밴드는 아까 좀 차고 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매도를 했는데 얘는 수급도 최근에 괜찮고 LNG 종목으로 이 성강밴드는 오늘 또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미국 중동에서 LNG 관련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오늘 좀 LNG 섹터는 1승을 필두로 좀 신고가 뚫어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좀 좋았어가지고 얘는 좀 LNG 쪽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혹시나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성화밴드는 좀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 시총도 되게 높고 근데 어쨌든 LNG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스터디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물론 LNG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에
많은 그 수입을 요청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어쨌든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던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종가 베팅 이거는 뭐 종가 베팅이 아니라 이제 매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. 자,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어쨌든 지금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터디가 또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들도 오늘 아까 HBM 관련해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수요하고 뭐 공급 추이 뭐 이런 것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다면은 공부를 무조건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.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. 네. 자, 테슬라는 9월 8일 오후 8시 메가팩 관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메가팩이면은 테슬라 팩 관련주 메가팩 쪽이면 배터리 쪽일 텐데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니까 여기는 뭐 일-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엔솔 요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고 수급과 차트를 보자면 일단 뭐 완전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종목들은 요 정도로 좀 지켜보고 음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별 다른 건 없었기 때문에 뭐 계속 장을 보진 않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뉴스 보낸 것들이 좀 있는데 오늘 화승 RNA 얘는 이제 그 상한가 간애들이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그 리포트도 좀 나오고 하면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차트 완전 신고가 돌파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 공부 좀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요를 따라가기에도 뭐 역부족이니 뭐니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LTC 것도 이 채널에서 상수대에서 보는 것도 조금 공부를 해볼 만할 것 같고 CBDC 얘는 뉴스 보면서 좀 일정 정리를 한번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LNC 바이오 얘도 뭐 기사를 읽어보면서 혹시 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꼭 넘어가고 뉴스들은 좀 다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어,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골드는 자 보면은 골드는 올해만 해도 38%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코모디티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달러 가치, 이 지폐 가치, 돈의 그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달러는 이 화폐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런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은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
이런 것들 주요 일정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.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. 자, 요것도 좀 볼만한 게 그 상법 개정도 관련주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은 아무래도 코스피 5천 기타 등등 그렇게 정부에서 좀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, 이 상법 개정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또 자사주 관련돼 가지고 엮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해서도 그렇고, 대주주 양도세 얘는 9월달 내에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은 한국 증시는 이제 연말에 재미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, 50억으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면은 증시 올라가는데 더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별 뉴스가 없기 때문에 넘기고, 네,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